안녕하세요. 나이 많은 여자의 한 많은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정신 있을 때 조금씩 기록하는 거라. 그래 두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양해 부탁드려요. 아주 옛날 이야기부터 풀어놔야겠네요. 저는 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언니들 모두 고등학교 이상 공부를 마쳤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고요. 잘 사는 집 친구들은 대학에 갔지만 저희 집은 대학 등록금을 내줄 정도로 여유 있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한 회사에 취업해서 20대 중반까지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했더니 주변에서 결혼할 남자 소개시켜 주겠다는 제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와 인상이 비슷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1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남자는 매우 순하고 자상한 스타일이었어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줄 것 같다는 믿음도 있었고요. 누나 5명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 모두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려고 했어요. 남편은 제 첫 연애 상대였어요. 우린 둘 다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 신부가 되어 달라는 고백을 받고 3개월 만에 결혼했고 작지만 아담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남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상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집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남편 전화가 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해하며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전화벨이 울리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곤 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난 건 아닐까? 교통사고가 났나? 그렇다면 연락이 올 텐데 순진하게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뿐인 남편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매일 술이 떡이 된 채로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에 바로 다림질한 와이셔츠 입는 것을 좋아했어요. 따뜻하다고요. 미리 다려놓지 말고 출근할 때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그 부탁을 들어주려 노력했어요. 아침밥을 차려주고 부랴부랴 셔츠를 다려주니 어제는 늦어서 미안하다며 따뜻한 셔츠 입게 해줘서 고맙다고 눈웃음을 치더라고요. 그 모습이 예뻐서 오늘은 좀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아침부터 갑자기 여자가 남자에게 잔소리를 해댄다며 물잔을 던지더군요. 그때 처음 봤어요. 남편의 살기 넘치는 눈빛을요. 한마디만 더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는 생각에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왜 늦었냐, 앞으로 일찍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게 되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되어 집안 살림만 하며 남들처럼 아이가 생기면 잘 키우자는 아주 소박한 바램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신혼여행 때를 제외하고 남편은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서러웠죠. 손이 신우들과 부모님들은 언제 손주 안겨줄 거냐고 좋은 소식 있냐고 자꾸 묻는데 말이죠. 남편은 사회생활은 아주 잘했어요. 잘생긴 외모, 매너 있는 행동으로 인기도 많았고요. 무엇보다 배경 지식이 많았고 말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더니 씻지도 못하고 방에 고꾸라져 잠을 자는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빨리 끝낼게. 경아야. 자는 모습도 참 편안해 보였어요. 경아,
경아가 누구지? 남편과 사귈 때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다고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긴 그 나이에 그 외모에 사귀던 여자가 없을 리 없다는 생각에 그냥 흘려 넘겼어요. 바보 같게도 깨끗하게 헤어지고 저만 사랑한다는 그의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돈은 없어도 성실한 남편 믿고 살다 보면 남들처럼 내 집도 사고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오더니 급기야 입에서 경아라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바닥에 벗어 던진 와이셔츠를 보니 붉은 립스틱 자국도 있었고요. 그날 밤새도록 머릿속이 복잡해 잠을 이럴 수 없었습니다. 출근 전 밥을 차려줘야 하는 시간에 겨우 잠이 들어 아침 밥상을 차려주지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본인 도리도 다하지 않는 게으른 여편네. 하며 혀를 끌끌 차며 출근을 하더군요. 누가 누굴 탓하는지 지금 같으면 당장 일어나서 출근이고 뭐고 싸울 텐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남편 얼굴 보기도 싫었고 차라리 자는 체 하는 게 더 속이 편했어요. 솔직히 대판 붙을 용기가 없었어요. 멍해진 머리를 쥐어 싸고 생각이 많았는데 점심시간에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녁에 할 말이 있다고요. 지금 하라고 했더니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저녁에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꼭 있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알겠다고 하고 시장에서 녹두빈대떡, 막걸리를 사왔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더니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 자기는 3년간 만난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사귈 때 말했잖아요. 헤어졌다고요. 남편은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나 그 여자 못 있겠어. 우리 이제 그만하자. 하더군요. 그때는 결혼한 지 한 달이 되던 날이었어요. 남편 아니 그 사기꾼의 말을 들어봤더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사회생활 시작하고 회사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떤 여자와 합석하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좋아하는 감정이 들고 나니 그 여자가 혼자 아이 키우는 이혼녀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3살짜리 남자애였는데 친정에 맡기고 공장에 다니는데 먹고 살기 팍팍하고 답답한 마음에 친구랑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남편은 그 여자가 딱해서 책임지고 싶다고 했답니다. 당연히 아들 귀한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누나들이 쌍심지를 켜고 반대를 했고요. 남편은 그 여자가 무슨 죄냐며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며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대문을 굳게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자라면서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애였는데 어디서 애 딸린 이혼녀랑 만나고 다니냐며 당장 헤어지라고 했답니다. 전 남편과 가족들의 대립은 오래도록 지속되었고 지인을 통해 저를 소개받고 양다리를 걸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듣는 내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한 것이었고 경아라는 여자를 잊지 못해 신혼여행 다녀온 후 매일 그 여자 집에 가서 아이와 놀고 밥 먹고 술도 마시고 왔다는 것이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경아를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대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자기는 경아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은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이가 없으니 모든 것이 빠르더군요. 남편은 전세집 보증금을 전부 저에게 줬어요. 그 이후로 저는 남자를 믿을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사귄 남자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했으니까요. 친정에서 살기도 싫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 사정이 딱한 건 알겠지만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지도 않으셨거든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었어요. 다니던 회사 부장님께 연락했더니 이미 제 자리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으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부장님도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았어요. 너 이혼한 여자지? 하며 쉽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제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어딘가 모르게 부장님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평소에 아버지처럼 대해 주시던 부장님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발품을 팔아 가격에 비해 깨끗한 집을 구하고 일자리를 구해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도 한 채 마련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들은 아이를 낳고 대학에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 사정이 비참하면서도 홀가분했어요. 그런데 친정 언니가 잘 아는 사람이 상처하고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남자라면 믿을 수 없다고, 앞으로 혼자 살겠다고 했지만 한 번만 만나보라고 설득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선자리에 나갔어요. 그 남자는 부인이 암으로 고생하다가 2년 전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군요. 아들 하나는 직장 다니고 있고 막내 아들은 대학생인데 장학금 받고 다닌다며 선하게 웃는데 사람이 참 좋아 보였어요. 저와 종교도 같았고 말도 잘 통했어요. 솔직히 20년 넘게 혼자 살다 보니 한번 결혼한 여자가 총각을 만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욕심이었죠. 물론 이혼하게 된 건 제 잘못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이혼했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양쪽 말 다 들어봐야지 이혼 사유 숨긴 거 없냐고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도 여럿 있었고요. 그런 말을 듣게 된 이후로 새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제가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어요. 제 자신을 남자의 관심 없는 사람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그 남자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형편이 좋지도 않은데 말이죠. 언니들은 다 큰 남자애 키우는 사람이니 별로 손이 갈 것도 없겠다며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며 재혼을 추진했어요. 저는 그렇게 만난 지 3개월 만에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50대에 재혼을 하고 남편 건강을 관리해 주면서 살림에만 신경 썼어요. 남편은 아이 엄마와 사이가 무척 좋았다고 하더군요. 상처한 사람은 새 배우자에게 끔찍하게 잘해준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 그랬어요. 사람은 매우 성실하고 가정적인데 몸이 안 좋더라고요. 매일 혈당을 체크해야 했고 인슐린 주사를 맞았어요. 혹시라도 모를 혈당 쇼크가 오지 않게 외투 주머니와 가방에 사탕, 초콜릿을 두어 개씩 넣어줬어요. 남편은 회사 퇴근 후 매일 집 근처를 운동했고 저도 동행했어요. 남편의 형님은 대단한 자산가였어요.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도 일반 회사원들의 몇 배는 되었죠. 이미 자녀 다 잘 키운 분이고
건강 관리하면서 여유 있게 사는 분이었죠. 재혼하고 명절에 큰 형님 댁에서 모였는데 음식도 하나도 못하게 하셨어요. 이미 파출부 아줌마가 명절 음식을 다 해놓고 갔으니 차려만 먹고 놀자고 하셨어요. 맛있게 먹고 남자들 중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2명이 설거지를 하고 집 정리까지 다 해준 뒤 기분 좋게 집에 갔죠. 준비한 용돈 봉투를 드리면 5배 이상은 용돈으로 주시는 통 큰 형님이셨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20년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뭔가 깜빡깜빡 하는 게 이상하다 싶어서 보건소에 갔어요. 초기 치매이니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긴 기다림 끝에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성 치매라고요. 매일 약 먹고 운동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내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마요. 우리 서로 챙겨주며 같이 늙어가요. 하며 저를 안심시켜 줬어요. 재혼한 지 20년 동안 아들, 손주 잘 돌봐준 공이 있으니 자기가 내 보호자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자상하게 저를 돌봐줍니다. 지인들은 치매가 심해지면 요양원에 보내라고 한다는데 남편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 글도 일주일 넘게 걸려서 쓰고 있네요. 중년에 재혼해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누가 재혼 생활이 어땠냐고 한 줄로 요약해 보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감사함,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남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결혼 생활에 두려움이 컸는데 이렇게 좋은 남편과 착한 아들, 며느리, 손주들을 보고 사니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초혼이냐, 재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남은 인생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이 지워지겠지만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 살고자 합니다. 제 옆에는 든든한 남편이 있으니까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